심의사안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압박부터 해서 내란 전담 재판 특별법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짜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원내 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 처음에 좀 얘기가 되다가 한 달 정도 소강 상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꺼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좀 선회한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저희 지도부는 내란 재판 전담부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내란 재판부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직위원 재판부 침대 축구로 국민들은 혹시 1심 판결 전에 윤석열이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최근 내란범 변호인단의 행태에는 법리 다툼을 넘어서 재판진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욕설하고 조롱하고 이런 법정 모독을 일삼는 등 도를 넘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 지도부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를 좀 더 공식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화시키고 있다. 제가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그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소란 같은 경우는 이진관 재판장이 하는 재판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위원 재판부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게 중간에 오히려 법을 설치해서 바꾸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거여서 어차피 적용해도 2심부터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 그런 취지이죠. 그러니까 2심 재판부를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민주당에서 이 내란 재판 특별법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100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 안이 있고 그 안이 조금 위헌성 논란이 많아서 그다음 나온 이성윤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뭐 법무부의 추천권 때문에 위헌 논란 시비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지도부에서 그럼 새로운 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새로운 안을 준비한다기보다는요. 그 기존에 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헌성 논란이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위헌 소원을 또 할 것이고 자칫 그것 때문에 재판 자체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신중히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란 사건 전담부를 두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특별재판소가 아니라서 이미 그 법관 배치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헌법이 이제 금지하는 것은 임시 특별재판소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고. 네. 법원 내부의 사건 전담부 편성은 금지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헌정기에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조계에서는 박찬대 의원 안에서 이제 그 국회 추천 3명, 추천위원회 추천 3명 가지고 이제 이게 전례가 없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 이성윤 의원안은 그 비판을 받아 안아서 이제 판사회의 추천 4인, 대한변협 추천 4인. 근데 이제 법무부 추천 1인이 갑자기 들어서 이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 부분도 고민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다면요. 그리고 그 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다시 좀 언급들을 종종 특히 정청래 대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청래 대표는 지난 여름에 헌법재판소법에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국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는데
요거를 네네네. 좀 더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회를 이 청구 주체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건 사실인데요. 이 개정안을 가지고 아직 당과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이른바 전선을 확대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지난번 내란 특별재판부 법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고 백몇십 명이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헌법재판소법 이 개정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는 것에 갖는 무게감을 달리 볼 텐데 죄송한 얘기지만 네네. 문진석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보다는 좀 다르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마다 물론 논란이 이제 되면 그렇게 보이는 당론이 측면이 아니라고 하니까. 있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은 항상 당론을 할 때는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렇게 당론을 결정한다. 이런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내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네네. 그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이 투표 비율 1대 20까지 돼 있던 것을 1대 1로 한다. 요게 네네.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응답률은 16% 정도라고 하고 찬성률은 80%라고 하다 보니 네네. 정당성이나 의견 수렴의 뭐 적합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세게 발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미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됩니까? 네, 물론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요. 이 투표율이 낮지만 그래도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했던 권리당원 압도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이게 무시될 수 있는 여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당원 주권 강화라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른 방송국에서 강두구 의원이 나와서 네네. 이대로 취지는 좋지만 의견 수렴 방식이나 타이밍 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네네네. 저희 방송에 이제 정기 패널이신데 지금 현직은 아니시지만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원래 영남에 대한 이 민주당 네. 역사의 발전의 궤적에 따른 영남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우대 조치, 잠정적 우대 조치 같은 성격이 있는데 네. 이대로 1인 1표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냐라고 네, 조금 네. 불만 어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은 좀 있을 수 있지만 1인 1표제는 우리 당이 지향한 방향성과 맞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그 영남 지역위원장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이게 그 방향성 맞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절차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강하기 위해서 일주일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당원 당규상 또 보완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고 또 지역위원회가 추가로 또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성이 네. 좀 오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예, 네. 예.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게 60대 1에서 20대 1로 감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1대1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당시에 비명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징검다리로 20대 1로 이렇게 낮춘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당원들은 다시 물어서 1대1까지 이렇게 검토하자는 이런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고요. 네. 이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1대 10이나 이런 절충안도 별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에 박찬대 네네. 의원이 대의원에서는 이기고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기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를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정가의 다수설입니다. 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제도를 바꾸는데 유불리 당연히 있겠죠. 네. 어떤 유불리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이 정청래 재선을 위한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시각이고 너무 정치적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치적 계산 없이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네네네.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인데 꼭 지금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게 이제 가지 말자라는 취지 얘기하고 또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왜 꼭 이럴 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소 진통이 있지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네네. 대표가 내년 당대표 선거에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당원들의 1대1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가 정청래 대표가 높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저는 우리 권리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1대1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령 국민의힘 당원들도 과거에 한독수로 이렇게 후보를 교체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한 바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도 그 정도인데 저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요, 네네. 최고위원 중에 이제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주 네. 의원, 이현주 네. 의원 이 네 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서삼석 의원도 그 단체장 선거에 좀 관심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고위원 다 사퇴하면 이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갑자기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우리 당의 구조상 집단 사퇴가 최고위 와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사퇴해도 결혼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당원 당규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부 구성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그래서 뭐 비대위 전환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비대위로 가는 거는 없다.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뭐 설익은 고민인가 싶긴 합니다만 하도 이제 이게 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우당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네네. 지금 조국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서 또 원포인트 개헌 주장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시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좀 해라라고 네네.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를 개헌으로 뭐 배치를 했고 우원식 맞습니다. 의장은 예. 개헌특위 설치든 늦어도 10월엔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 네.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개헌에 관심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남의 당 탓을 하는 것은 좀 뭐 그렇긴 하지만요. 네. 지난 여야 원내 2+2 회동 때도 국회의장께서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개헌특위 구성할 용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좀 미온적이에요. 네.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개헌특위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현재 그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 네네. 의원 입장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가장 한 라인에서 물밑 소통을 책임지시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논의는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예산안 27일 통과부터. 본회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 네. 예. 근데 사실 27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그다음에 추경호 체포 동의안 두 가지를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강성 의원들이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우리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준비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단독 처리를 12월에 좀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국민의힘은 저희들의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가 자꾸 법안을 저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본래 취지는 소수 의견을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전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자꾸 다른 법안도 모든 법안을 저지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본래 취지에 맞게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당내에 넓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 결렬된 건가요? 아니면 내일이나 오늘 밤에라도 다시 한번 좀 여야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의 서로 양당의 문제가 아니고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양보하고 양보를 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내 대표단 간의 교섭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무적 판단 때문에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 내부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뭐 내란 재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 처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단독 처리잖아요. 그래서 개헌특위 구성 그렇습니다. 얘기 아까 하셨는데 개헌특위 국민의힘 협조가 안 되면 이제 구성이 안 되겠죠.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은 근데 단독으로 처리하더라 뭐라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 국민투표 사실은 이제 개헌을 하기 이전에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혼 판결이 이미 나버렸습니다.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당도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민생 개혁 법안,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데 사실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네.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해서 우리가 민생 법안이라든가 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손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당연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진행해야 되겠죠. 네, 의원님이 오늘 인터뷰 계기로 꼭 이제 법안을 좀 발의해 주시고 추진을 힘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선 때 연합을 하면서 결선 투표제나 선거제도 개혁이나 등등 관련해서 이제 연동돼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한 바는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을 완화하는 약속을 한 바 있고 당연히 이 문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고요. 언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민생 입법, 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데 사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아직 그런 문제들을 요건 완화라든가 기준을 논의하거나 찬반을 논의할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요. 좀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곤란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에 아닙니다. 답변 준비된 다른 개혁 법안들과 함께 다시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 처단갑의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